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좀 경제 기사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는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증시가 34년 동안 14배, 한국이 이제 2.9배. 2.9배는 좀 심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한 6, 7배인데 야지 2.9배라고 하면 34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2.9배라는 거는 그건 진짜 인덱스 펀드에 넣었으면 1억을 넣었으면 2억 9천이라는 얘기인데 해도 너무하는 얘기 같아. 아무래도 34년 전에 1억은 그래도 지금 1억하고 지금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일 텐데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고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어요. 이 미국 경제가 이게 생각보다 아주 호황이라네요. 이게 뭐 신문도 신문인데 제가 이제 주변에 듣는 이제 지인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게 보통 호황이 아니야. 이게 호황이면은 뭐 이게 좀 원래 불안한 것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호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서민들은 좀 못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없는 사람은 되게 없어지고 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되고 막 이런 느낌인데 미국은 이제 밑바닥 경제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민들도 상당히 좋다는데 지금은 엄청 뭐 웬만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게 그냥 일자리도 다 고급이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생들 졸업하면은 다 억대 연봉 이상이고 10만 불은 기본으로 넘고 그리고 뭐 저임금 일자리는 이거 하려면 끝도 없고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IT 기업 뭐가지 날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것도 일시적인 실업이고 지금 AI가 떠가지고 지금 거기서 실업자가 생긴 게 잠깐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여기가 좀 안 좋잖아요. 지금 거기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애플 이런 데로 가서 애플이랬다 저기 뭐 AI주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또 그냥 재고용이 돼서 미국은 지금 고용이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실업률도 거의 지금 사상 최저고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려면 뭐가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그걸 빌미로 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용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 제일 좋은 게 금리잖아요. 금리를 좀 인하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 빌미를 찾고 싶어도 아니 기업들이 너무 상황이 좋으니까 기업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 금리가 높다 그래도 지금 5.5거든요. 미국이 이제 5.5인데 사실 높은 금리거든. 근데 5.5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체감되는 임금이 워낙 높으니까 금리가 5.5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별로 실질 금리가 높아 보이지가 않는데 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금리가 높아가지고 뭘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돈 뭐 빌릴 필요도 없고 워낙 뭐 주머니가 빵빵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또 워낙 기업들이 자체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돈 빌려다가 사업하는 기업도 어디 상당히 조그만 기업이라 그렇지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들은 다들 그냥 현금이 넘쳐나서 돈 빌려가지고 기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도 없다는 거야. 이제 4차 혁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되는 데만 되는 게 4차 혁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잘 돼서 그냥 현금이 그냥 막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거지. 특히 뭐 AI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이 뭐 이런 그런 어떤 게임 관련된 뭐 그래픽 카드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막 좋다고 난리예요. A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뭐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뭐 예측을 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한국 금리도 빨리 인하하겠지라고 지금 해서 그 집 사놓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 이제 좀
올해는 좀 금리 좀 인하돼가지고 집값 좀 오를 거야 이렇게 막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녹록치 않을 거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오히려 좀 유명한 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한편의 주장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6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이제 대부분 다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내년에 또 바이든이 또 재선을 도전을 하고 또 트럼프도 뭐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뭐 금리 인상할 때, 트럼프가 2017년도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18년도에 됐는데, 중간에 이제 금리 인상하려니까 트럼프가 경질을 시켜버리겠다. 근데 법으로 이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경질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금리 인상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 이제 또 트럼프인데, 고금리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뭐 인상을 굳이 이렇게 놔둬도, 그러니까 고금리로 놔둬도 뭐 강달러에 나쁠 게 없는 거야. 미국 시민들도 뭐 강달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돈 쓰기도 좋고, 물가니까 밖에 나가면 싸니까 미국이 오히려 좀 물가가 비싸고 밖에 나가면 싸니까 어디 가서 뭐 여행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수입 물가 잡기도 좋지. 왜? 강달러는 결국은 수입 물가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잖아요. 수입품들이 싸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한다면, 지금 기업 상황도 좋고, 뭐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고, 또 미국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게, 다우존스 이런 게 사상 최고치만 계속 가준다면은 굳이 뭐 우리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어? 고용도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도 좋고, 경제 성장률이 4.5%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 4.5%야. 우리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한 2배나 3배 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막 80년대는 막 거의 10%대지만, 90년대, 2000년대 가면 그래도 우리가 한 4, 5% 정도 가고 이러면 미국이 한 1, 2%? 이랬는데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 더 따라가야 될 입장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1%, 2% 하고 있고, 미국이 4%, 5%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진짜, 뭐가 좀, 바뀌어도 좀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될 것이다. 뭔가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큰일 난다. 왜? 금리 인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경기 침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경제라는 것은 고금리가 좋은 거예요. 예. 고금리라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의 경제 상태야. 예. 저금리가 오히려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따지면은. 그래서 고금리라는 것이 아주 급격한 고금리,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쓰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처방의 고금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보통 지금 5.5%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이 견뎌낼 수만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버텨내고 있고 한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막 재촉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일을 즐기고 있어요. 고금리를 즐기고 있어. 고금리 되니까 계속 해외에서 돈 들어와.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은 왜 저금리였냐면 미국 기업들이 밖에 나가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원활하게 경제 활동하라고 미국이 싹 저금리를 해놓은 거예요.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테슬라든 이런 회사들이 다 외국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돈 잘 벌어 먹으라고 엄청나게 그걸 이제 증진시켜줬고 또 금융기관들 소위 얘기해서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싸게 금리 돈 빌려가지고 금리 높은 저기 어디야 나라 국가 가가지고 이제 환치기 하고 막 이런 걸로 돈 벌어 먹으라고 국제 금융기관들이 근데 미국 금융기관들이지 미국 금융기업들이 저금리를 조장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제조업들이 싹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싹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결국은 이제 미국 고금리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으로 또 태세를 바꿨어요. 태세를 바꿨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떨어져 있는 국가들 지금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에 이제 미국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소위 본인들이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좀 덜하지.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국채가 이꼴 달러거든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계속 이제 고금리를 써가면서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낮은 국가들의 뒤통수를 후릴 겁니다.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위험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한국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 좀 불안한 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거든. TSMC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일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상 최대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설비, 장비 이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삼성이 장사가 안 돼. 하이닉스나 이런 데도 좀 그렇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 7, 8% 빠졌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보면 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30% 이상 막 지금 다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저금리고 우리나라도 저금리인데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어요. 예, 인상해도 되겠다라고 국가가 이제 예측을 하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어떤 부작용이 있겠지만 일본은 그거를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좋죠. 왜? 일본 기업들이 지금 회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기업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한국 기업. 지금 걱정인 게 사실은 기업 실적도 좀 안 좋고, 예,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지금 미국 고금리가 계속 더 이어질 거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특히 이제 더 불안 요소가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게 지금 상당히 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실이 많아. 재택근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파로 한국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부동산 투자 많이 해놨던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미래에셋 같은 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많이 사놨다가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 안 나고 부동산 값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소위 해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도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쇄적인 어떤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국이 지금 돈이 좀 씨가 좀 마르고 있는 분위기야. 금리 역전도 지금 그렇고 금리 역전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돈 빌려놨어. 은행에 돈 빌려놨는데 매달 이자를 줘야 돼. 근데 내가 그래도 수입이 좋아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벌어. 그럼 이자 좀 나가다 그래도 내가 지금 걱정이 덜하지. 근데 문제는 지금 돈벌이가 좀 시원치가 않은 거야. 이자는 막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돈벌이가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시원치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갑자기 확 움츠러드는 거죠. 확 움츠러들어.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PBR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나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망하긴 한데 당장 이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시간차를 좀 벌어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을 좀 벌어줘야 될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우리가 AI가 좀 늦었어요. 삼성이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좀 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삼성이 좀 고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빨리 인하될 것 같지가 않다. 예. 오히려 인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지금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결국은 금리 인상해야 돼요. 예. 물론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고 호황, 고금리인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4.5%까지 가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에서 미국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할 것이고
수익에서 이제 거의 뭐 거드름을 피울 거다. 이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아작이 날 거예요. 근데 일본은 버틸 거고 정상화 좀 되니까 대만도 버틸 것 같은데 한국이 좀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빚을 내 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제해야 될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왔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와 있는 것들은 뭐 부동산 투자를 뭐 이자를 많이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분간은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